뉴진스 멤버들과 미니진 그리고 어도어를 일체로 통합해서 이와 같은 공전의 히트를 만들어냈다고. 명확하게 이 주체가 누구냐? 하이브다. 이런 단단한 기초를 파괴하려는 입장이 누구냐? 미니진이라고. 이진호입니다. 정말 제가 뉴진스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다루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뉴진스 사건을 다뤘다가 나락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난 결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일부를 발췌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예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결정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안타깝죠.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분 나쁨과 기싸움은 결코 신뢰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결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뉴진스 멤버들이 참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멤버들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열심히 번 돈이잖아요 정말. 아니 무슨 생각으로. 진짜 세종만 좋은 일이죠. 이게 진짜 한번 신청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세종을 써가면서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도어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체결 금지 가처분의 항고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어도어가 이겼죠. 그래서 멤버들이 항고를 한 겁니다. 가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예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게 뭐냐? 1심 당시에 결국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에 나서지 마라. 만약에 위반 시 한 건당 10억에 달하는 페널티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뉴진스 멤버들이 내놨던 주장 하나하나를 고등법원에서 일일이 배척을 했다. 1차 가처분 때와는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결정문으로 남았잖아요. 고등법원 결정문으로. 이 결정문이 남아있는 재판에도 모든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뉴진스 멤버들의 본안뿐만 아니라 미니진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사실은 제가 앞서서 방송을 했다시피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왜냐? 어도어에서 제기했던 기획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사 소송을 진행했을 때 지난 9일 제가 직접 민사 법원에 가서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도 안타깝다.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진짜 물었어요. 통상적으로는 합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하시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재판장으로서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세종에서 내놨던 답은 뭐였냐? 돌아올 수는 없는 강을 건넜다 라고 하면서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판사가 가진 그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장께서 멤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냈고 또 진심으로서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냉정한 법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더 이상 여자들의 기싸움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될 수가 없을 분명하게 밝히는 유의미한 결과다. 그래서 오늘 재판장의 그 결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항고 취지, 뉴진스 멤버들이 항고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 어도어의 신청을 취소해주고 신청까지 기각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뉴진스 멤버들이 항고한 이유는 뭐였냐?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냐? 1심 결정을 인용했다.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서 보더라도 1심 결정은 정당하다, 타당하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멤버들의 주장이 뭐냐? 진짜 하나하나 진짜로 다 배척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배척됐는지 오늘 방송 보면 사실상 뉴진스 재판은 끝이에요. 그동안 안 보셨어도 오늘 방송만 보면 약장수 같다 되게.
어떤 내용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법원은 왜 안 받아들여주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바 뭐냐? 1번, 모에서 하이브는 다른 계열 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과 대비해서 뉴진스 멤버들을 부당하게 홀대했다. 두 번째,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민희진은 매니지먼트를 주도하고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인 전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감히 민희진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해서 해임을 했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전속계약은 우리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됐다. 이게 그래, 멤버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반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도어에서 주장들을 배척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 사건이 배척돼서 뉴진스가 독자적인 연애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도어에서 입는 손해는 솔직히 뉴진스 멤버들이 연애 활동 못하게 돼서 얻는 금전적인 손해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미래가 달렸는데 어도어는 돈밖에 안 잃어. 만약에 이 사건, 이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활동 공백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 시간적 가치, 미래의 가치, 꿈의 가치, 그 타이밍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더욱이 이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대.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 혹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 우리 활동 왜 금지하게 하냐? 그렇게 볼만한 필요성도 인정이 안 된다. 왜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활동 못하는 거야? 본안 소송 나오기 전까지 왜 못하냐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없잖아 라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나하나죠. 신뢰관계의 파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신뢰관계 파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 따져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의 핵심이 되는 전제가 뭐냐? 바로 민희진이에요. 그래서 뭘 보느냐? 재판부에서 알겠어, 니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씩 따져볼게. 하이브와 민희진의 지위를 한번 보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그게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첫 번째, 과연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을 뽑는데 얼마나 관여했을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N팀이라는 명칭으로 연습생으로서 소스뮤직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뮤직의 활동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민지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한이, 2020년 2월 혜린, 2020년 7월 다니엘, 2021년 1월 혜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 5명 모두가 소스뮤직과 계약이 체결됐던 멤버였다. 특히나 우리 민지씨의 경우에는 민희진 입사 전부터 하이브에 소속돼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뉴진스 멤버들 역시 소스뮤직의 N팀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민희진씨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진이 일을 다 하고 멤버들까지 다 뽑고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멤버들을 어도어에 이관시키면서 민희진 씨가 갖게 됐는데, 왜 민희진 씨가 뽑았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는 뭘 했느냐? 하이브 한 거 하나도 없잖아. 방시혁의 질투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민희진 씨의 주장이었잖아. 그렇다면 정말 하이브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다. 2021년 11월 소스뮤직 중 N팀 부분의 분할이 이뤄졌다. 그래서 어도어가 설립됐다. 그때 당시에 하이브가 뭘 했느냐? 하이브는 소스뮤직으로부터 어도어 지분 100%를 50억이 사왔어요. 시작 단계부터 50억을 사와서 어도어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 소송진 대표, 당신이 멤버들 다 뽑고 연습생 다 발탁하고 준비 다 했지? 오케이, 그거 공로 인정할 테니까 50억 주고 사올게. N팀 분할해.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 라고 해서 내가 50억을 담궜어. 그리고 50억을 담근 상황에서 민희진 씨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취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경 하이브와 어도어 및 민희진 등 3인은 민희진의 어도어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을 규정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줍니다. 민희진 씨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푸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이브는 어도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어떻게 하느냐? 2021년 11월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자회사 어도어의 자본금이 1억에서 101억 원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쓴 돈 뭡니까? 101억 더하기 50억이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151억 원을 방시혁 의장이 담근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우리 방시혁증 돈은 돈으로 쓰고. 4번 2022년 4월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7년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방시혁증이 뭘 하냐, 하이브는 7월 달에 6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어도어의 자본금이 161억 원이 됐다. 결국은 2022년 7월 달에 60억 추가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1집 발매를 통해서 뉴진스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저도 처음 알았지만 키맨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멤버들이 계약서를 전속 계약을 쓸 때 나는 특정 매니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계약 취소야 라는 것이 키맨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속 계약을 쓸 때 민희진 대표와 함께 할 경우에만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이런 키맨 항목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방시혁증이 끝났냐? 아니다. 더 해줬어요. 하이브와 2023년 3월 하이브와 어도어 및 민희진 3명은 계약기간 5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측에게 어도어 주식 20%를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37억을 빌려준다. 너무나도 질투한 나머지 37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희진 씨는 그해 12월 달부터 주주간 계약서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 우리가 그 유명한 민희진 대표가 유일하게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처분 1심 결과문 아닙니까?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본인이 어도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분명한 결정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희진 씨가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될 수 없다. 그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뭐냐, 주주간 계약은 어도어랑 체결한 게 아니야. 하이브랑 체결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가 됐잖아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뭐냐,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의 선발 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자료가 없다.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두 번째, 민희진이 뉴진스 데뷔까지 관여한 공식적인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0개월로서 그리 길지 않다. 세 번째,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 계약을 직접 체결했어. 아니, 하이브가 한 게 아니잖아. 방시혁증이 멤버들을 만나서 한 게 아니잖아. 소송진 대표가 만나서 어도어 계약서 체결한 거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누가 했냐? 민희진이 멤버들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키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있냐? 법원에서 또 본 거야. 법원이 진짜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봐봐,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5년이잖아. 근데 멤버들이 어도어랑 체결한 계약은 7년이잖아. 민희진 없으면 안 한다는 내용이 만약에 이 계약의 핵심 전제라면 7년 계약서가 동일해야지. 근데 왜 5년 7년으로 달라?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이 사건 전속 계약의 핵심이라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건 아니야. 돌아가. 너네들이 정말 민희진 때문에 어도어에 오게 되고 뉴진스로 활동하게 됐다고 하면 애초부터 그런 키맨 항목을 넣던지 아니면 계약서라도 일치를 하던지 아니면 멤버들을 직접 뽑은 게 민희진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멤버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큼 있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이브는 뭘 했는데 개저씨들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이제 난 깜짝 놀랐어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소스뮤직 소속사인 뉴진스 멤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소스뮤직의 분할을 통해서 뉴진스만의 회사를 설립해줬다. 뭘 해줬냐?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을, 갖고 있는 끼밖에 없는 이 친구들을 무려 216억 원을 투자해서 이 친구들을 활동만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민희진이라는 전문 경영인과 프로듀서를 영입해서 별도 계약까지 하면서 뉴진스를 지원하게끔 하이브가 조치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이브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희진 대표한테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해주세요. 했으면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161억 플러스 50억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사업 계약을 통해서 하이브의 유무형적인 지원까지 뉴진스에게 해줬던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이브다. 방시혁이다.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하이브가 대형 기획사였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하이브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 1년의 과정 속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그리고 어도어를 일체로 통합해서 이와 같은 공전의 히트를 만들어냈다고
명확하게 이 주체가 누구냐? 하이브다. 누구냐? 개저씨 왕시혁이다.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분께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뭐냐? 법원의 판단 진짜 깔끔해요. 정말. 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누구냐? 멤버들의 주장은 민희진이다. 근데 법원의 주장은 뭐냐? 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핵심은 하이브다. 오히려 민희진은 이러한 통합적인 구조를 파괴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하이브가 3명을 통합해가지고 공존의 이틀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단한 기초를 파괴하려는 입장이 누구냐? 민희진이라고 명확하게 결정문에 담았다. 이걸 빼박입니다. 이 결정문 김 위원장이 뭐라고 생각했어? 네, 이 사건 저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다 판사가 판결한 거 아니야. 그것도 1심 판사가 한 게 아니에요. 고등법원 판사가 했습니다. 이게 재항고를 한다? 3심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적으로 이 결정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 나온 결정문은 사실상 타 재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알았어. 너네들이 뉴진스 멤버들이 계속 주장하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전속계약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 뭐냐? 전속계약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주요 의무를 지지 않아서 파기에 이르도록 만들어.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위약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벌 뭐냐?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의 평균값 곱하기 나머지 개월수를 곱합니다. 뉴진스의 경우에는 수천억이 나와요.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돈이 나와. 여기다가 위약벌이 끝이냐? 아닙니다. 손해배상 추가요. 이게 됩니다. 아니 너네들이 전속계약 해지하고 싶고 끝내고 싶으면 위약벌 플러스 손해배상액 그냥 내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끈끈한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오히려 법원에서는 그래 민진도 잘했겠지. 그런데 연예활동의 특성상 어도에서 막대한 투자 지원과 교육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런 투자는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한 이후에 뉴진스 멤버들의 인지도 및 평판 그리고 연예활동에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뉴진스 멤버들 너네들이 다 잘했다고 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너네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도어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있었고 방시혁증이 37억 원이나 빌려주면서 민희진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서 앉혔고 어도어의 임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너네들을 만들어낸 거야. 이런 결실들을 왜 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냐? 만약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독단적인 연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도어는 그동안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그냥 불이익이 아니야.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원에서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쩐 해지 사유가 있느냐? 당사자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위반을 행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말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어야 되는데 자 따져볼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따져볼 때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멤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어도어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맞잖아. 어도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우리는 그냥 서명만 했을 뿐이야.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체결한 주체는 민희진 씨와 멤버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도어는 제3의 인격인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도어가 손해 입을지 몰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체결 경위를 보면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왜냐? 애초에 뉴진스 연예 활동에 어도어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경우 어도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계약서 내에 명시돼 있다. 근데 왜 몰랐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법원의 따끔한 회초리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뉴진스 멤버들의 또 다른 주장.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판례.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될 필요까지는 없다. 무슨 뜻이냐? 뭐냐? 그냥 신뢰가 상호간에 파탄은 아니더라도 훼손 정도에 이르게 되면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어도어에서 멤버들의 데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잖아. 그리고 지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멤버들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규정들을 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위약벌 같이 특히나 뉴진스 멤버들이 예로 들었던 사안이 뭐냐? 송소희 씨 사건이야. 그게 뭐냐? 회사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 매니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인 매니저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데 실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인 사정이나 연예인 측이 승소하였다는 결과까지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뭐냐? 아니 그 과정을 봐야지. 어떻게 됐던 사안을 봐야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 내용과 결정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기엔 신뢰관계 훼손되지 않았는데? 근데 너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께서 핵심 카드로 내밀었던 그 송소희 씨 카드는 결국은 무위로 돌아갔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아쉽게도 무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멤버들이 무시를 받았다는 주장 엄청 중요했잖아. 이른바 한이의 무시의 주장. 자, 그래서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그래? 한번 따져볼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멤버들의 주장. 아일린 member들이 뉴진스 멤버 한이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다. 두 번째, 어도 모회사인 하이브 PR 담당자가 신문사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일본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다. 세 번째, 뉴진스가 어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민희진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잖아. 이거 자체가 신뢰 파탄이잖아. 이 세 개의 발언을 봐봐! 라고 했을 때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의 자료들만으로는 아일린 멤버들이 뉴진스 한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거나 아일린 매니저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음을 소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주장은 있을 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핵심적인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일린과 담당 매니저가. 그렇다면 무시의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얼마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고등법원에서 따져볼게. 일로 와. 어도 일로 와. 한번 회초리 맞아. 일로 와. 니네들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야 증거 내봐. 제대로 멤버들을 케어했어? 뉴진스 멤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했어? 라고 했더니 어도 측의 조치가 있더라고. 무시 뭐면 내가 하이브가 되게 무서운 회사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였냐? 어도어는 아일린 소속사인 빌리프 랩에 2024년 9월 24일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뉴진스 멤버들에게 10월 8일경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멤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어. 너네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뉴진스 멤버들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할게.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과 항상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제대로 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과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무슨 판단을 내렸느냐? 정말 니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명의로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했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어도에서 자존심 부리지 않고 바로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두 번째,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에 대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뉴진스 PR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세 번째, 어도와 하이브가 무시의 사건과 관련해서 CCTV 영상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와 PR 담당자가 이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 내지 고발을 진행하는 검토까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짜 하이브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았던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당시에 받았던 자료까지, 우리 고소할 수 있나요? 고발할 수 있나요? 자료까지 이번에 법정에 자료로 제출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문이 뭐라고 돼 있었냐?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어떡하라는 거야?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근데 안 됐다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하긴 했네. 종합적으로 뭐라고 했냐? 오히려 여기서 억지로 진행하면 말씀드렸죠. 뉴진스 멤버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말려야 된다. 거기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박제돼가지고 조롱당하고 희화당한다. 절대 멤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도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어도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법원이 땅땅땅 인정. 그렇게 무서운 회사라는 거예요. 회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중소기업에서 대충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기록까지 남겨둘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바로 하이브다. 무서운 회사야 진짜. 이런 회사랑 좀 싸우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콘셉트 모방과는 어떨까?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민희진 대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아일릿들이 뉴진스의 컨셉을 모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불법 감사로 보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일릿 멤버들은 모방을 했을까?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의 판단 쉽게 나왔어. 쉽게.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모방하였다거나 디스패치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의 연습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에 기초한 어도와 뉴진스 사이에 신뢰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치?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도 소속의 연습생으로서 아일릿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됐지만 이거는 레이블 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디스패치에서 영상 공개한 게 아니 어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른 데서 공개를 했는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지금까지 멤버들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아일릿이 뉴진스 컨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내용들이 어떻게 가냐? 소스 뮤직과 빌리프랩과 민희진 대표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자료가 있었으면 고등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빌리프랩이 모방한 것은 인정될 확실한 자료가 있다고 했을 텐데 오늘 2025년 6월 17일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단정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쌩깐 게 아니에요. 이메일과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서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상대로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그거 민희진 대표가 있을 때만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표이사 교체 후에도 하이브에게 뉴진스 기획안과 관련해서 그 관련들 자료들 다 삭제 요청을 했고 앞으로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들이 모두 남았다. 어떡하나? 만약에 어도어에서 그랬다면 인정하는데 자회사와 또 다른 레이블과 모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했잖아. 그래서 어도어가 그때 당시에 추가 조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빌리프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내지 고발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았다. 근데 다 좋아. 다 좋은데 뭐가 있냐? 실제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법적 자문을 통해, 그냥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서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과 평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치를 보류했어. 그러니까 증거가 제대로 나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결국은 아직도 끝이 아니다. 그래? 하이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 끝이 아닌걸? 우리의 주장이 더 있어.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자, 니네 봐봐. 2025년 3월 7일 신문 기일에 뉴진스 멤버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진술을 공개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회사에서 어떻게 신문 기일날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 신뢰관계 파탄났어. 훼손됐어. 끝내! 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래? 따져볼게. 그래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것도 따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봐봐. 어도어에서 이번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 살펴볼게. 본안 소송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활동을 위반한 연애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번 신청을 신청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니 전속계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 멤버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광고계약 체결 금지나 활동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잖아. 맞지? 그렇다면 요번에 니네들이 얘기하는 비방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뭐냐? 살펴볼게.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기일에 언론 기자들에게 PT 등을 통해서 배포됐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어도어보다 연예인인 뉴진스의 멤버들이 우월한 진을 지녔다. 소속사보다 뉴진스 멤버들이 훨씬 더 갑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우리를 비방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갑이 그런 게 어떻게 우리를 왜 그런 식으로 매도해? 비방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소속사 어도라면 한이가 무시를 당했으면 일방적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일방적으로 믿어줘야지 한이가 무시하고 지나간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방한 거잖아. 비방했잖아.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뭐였냐?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걸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냐 없냐의 취지의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기 위한 활동이었잖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가 그런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한이가 무시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너네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로 보여.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안의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초해서 볼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뢰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타 사안에서도 인용 가능성 높은 이 문구가 법원에서는 오죽하면은 신뢰 파탄 훼손 하니까 그래 니네가 신뢰 파탄 하니까 우리 신뢰 파탄의 뜻부터 살펴보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뜻이 뭐냐? 이거 진짜로 결정문에 딱 써 있어요. 진짜로 사전적 의미로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믿을 신 힘입을 뇌 해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야. 근데 신뢰라는 게 뭐야? 신뢰의 구조가 뭐야? 여러분들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의미예요. 근데 신뢰 파탄이라는 법적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야. 일방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기분 나빠 신뢰 파탄됐어, 우리를 보고 갑이라고 해서 신뢰 파탄됐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뢰 파탄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더더욱 너무 뼈 때리는 말이야. 파탄을 바라는 희망이나 파탄을 야기하려는 의도 내지 의욕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더니 정말 어도어가 아무 생각도 없냐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어도어는 2025년 국내 팬미팅과 관련해서 뉴진스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심지어는 1월 달에 프로듀서 장표까지 주면서 그래미급 프로듀서들의 내용들까지 주면서 향후 연예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 야 멤버들아 만나서 얘기하자, 이 자료도 하고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인정한 게 뭡니까? 법원에서 땅땅 이렇게까지 어도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판장이 볼 때는 이 대화의 거부에 대한 주체는 멤버들이다.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바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게 실망하였다는 이유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서 파탄 상태라는 게 인정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진짜 이런 말 좀 쓰면 좀 그런데 우리 그 재판장님 혹시 친하이브입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 맨날 하이브한테 유리한 판결이나 내용들 주장하면은 하이브 편이냐고 막 그러잖아. 친하이브 무슨 방시혁이 개냐고 맨날 저한테 주장하시잖아요. 재판장님께서 이런 구문도 넣었습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어도어 임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지원이 있었음을 너네들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왜 인정 안 해? 이거 민희진과 너 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까지 했어. 심지어는 끝난 것도 아니야. 거기서 파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해? 그러면서도 재판부에서 따뜻하게 멤버들을 감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타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또 느낌이지. 그 느꼈을 수도 있죠. 사람으로서 나도 기분 나빠. 솔직히 말하면 왜 제대로 안 해줘? 어도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민희진 대표 데리고 오고, 한이 무시해 발언한 매니저 데리고 와서 무릎 꿇리고, 아니면 아일리 멤버들 와가지고 90도 인사 받게 하고, 그 정도 노력 못 해줘서 기분 나쁘고 느낌을 받을 수는 있잖아. 그거 실망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속계약 준수는 계약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거는 의무고 너는 느낌이야.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근거들을 들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자체가 파탄 상태라는 게 인정되는 게 아니야. 너가 일방적으로 계속 하면 상대방도 싸워가지고 무리잡고 야 끝내 하면 파탄 난 상태지만, 너네들이 줄곧 해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고 파탄 났다고 하지만 어도어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네들과 대화를 하겠다. 팬미팅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래미 수준의 프로듀서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신뢰 파탄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도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NJG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콘서트까지 개최를 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방치될 경우 대중들에게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판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짜 이런 꼼꼼한 단어들 정말 놓치지 않고, 제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명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뭐냐, 뉴진스라는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냐, 너네들이 지금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의 노력을 통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것으로 너네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도어의 임직원들은 뉴진스 성공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임의로 이탈해서 독자와 연예 활동을 뉴진스가 계속해올 경우 어도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만큼
큰 유익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뉴진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1년 동안 다뤄오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심한 흔적들, 멤버들을 배려하는 흔적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이다 보니까 정말 리스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 그러니까 어도어에서 광고 계약 체결 금지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독자 활동 금지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이 전속 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애 활동이 가능하다. 아니 그렇잖아. 애초에 멤버들이 이 사건이 어도 측의 신청이 인용되면은 멤버들이 연애 활동이 안 되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어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너네 연애 활동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속 계약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잖아. 더욱이 이렇게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나간다고 하면은 손해배상금 플러스 위약금을 낸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그거 못 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충분한 선택의 폭이 있어. 전속 계약을 준수하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속 계약 준수는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야. 당연한 의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전속 계약 유효 확인에서 심리 완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전속 계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연애 활동을 하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전속 계약에 준수하는 방향으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뉴진스 멤버들을 따뜻하게 얘기해 준 거야. 야, 너 여기서 이제 그만한다고, 뭐 전속 계약 그만하고 나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너 진짜 안 좋아. 하이브라는 큰 회사가 있고 어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믿고 활동하면 되잖아. 굳이 나간다고 하면은 너네 손해배상금 내야 되지, 위약벌 내야 되지, 그 활동 자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하는 게 훨씬 아니지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면도 있어. 잘 한번 생각해봐 라고 저는 어른으로서 이 문장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 여기서 어도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도 내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 너네들이야, 뉴진스였고, 어도가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연애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 수납한다, 뭐 1년 6개월 동안 활동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도가 유일하게 너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결론, 본안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에서 심리 종결 전까지 어도가 뉴진스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어도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있어선 유일한 매니지먼트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하여서 이 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둘 만한 보존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처분 1심 정당하다. 뉴진스 멤버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한다. 정말 이게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이제 멤버들을 배려하고 신경 써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있어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네들이 유리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다고 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연예계 활동 못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너가 이거 승복 안 하고 끝까지 가면은 불리해 라고 정말 어른으로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뉴진스 멤버들에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함을 감정적 감정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느낌으로는 안 된다. 이 법이잖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